제가 이제 어떤 분의 뭐 오다 가다 보는 분이에요. 이분 그렇게 뭐 실력 없거나 아주 황당한 소리 하는 분은 아닌데, 듣다 보니까 이 대양해군이라는 단어, 저게 문재인이 국민들 사기칠 때 쓴 거죠. 해군들 혼 확 빼놓을 때.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그 항공모함이랑도 연결되고, 그 항공모함 항모파들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딱 진압을 해놨더니 또 혼자서 이상한 음흉한 계산 돌리고 있는 카이의 강구영 사장이 이제 항모파 수장으로 등장을 해서, 해군의 항모파는 다 진압돼 있는데 혼자서 튀어나와가지고 아마 노조한테 이쁘게 보이고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이쁘게 보일 생각인지, 천년만년 카이 사장 계속 근무하시고 싶은 건지 함재기를 혼자 팔고 있죠. 함재기 아이디어를. 그 밑에 상무란 사람도 그 아이디어 팔고 있고, 참 한심합니다. 그 밑에 엔지니어들 참 불쌍해요. 생산직도 불쌍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어가 혼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언어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혼란된 상태에서 사용하나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언어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뜻에서 쓰는 거니까 그분을 제가 비난하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이분의 언어 사용을, 대양해군이라는 단어 사용을. 중국에서 이토록 충남급을 경계하는 이유는 연안방어에서 대양해군으로 전략을 변경한 대한민국 해군이 충남함 배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원해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움직일 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깐만요. 충남함이 저게 먼 바다를 나가기 위한 대양해군이다. 좀 이상하죠? 저 프리키트 호위함인데, 물론 이제 3, 4천 톤급이 넘죠. 3, 4천 톤급 넘으니까 먼 바다 가면 가요. 근데 충남함의 미션이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거긴 에 가서 뭐 작업하는 거, 혹은 충남함의 미션이 예를 들면 남태평양에 가서 작업하는 거, 괌에 가서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호위함들의 미션은 뭐냐면 한반도 인근 해역을 지키는 데에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호위함이. 근데 이분의 개념은 뭐냐면 연안, 즉 이때 연안은 거의 해안이에요. 이분 언어를 보면 연안방어 말고, 연안이 아니면 다 원양이고, 원양이니까 대양해군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연안이냐 원양 대양이냐. 그럼 잠깐 서해 한가운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번에 떨어진 어청도에서 200km 나간대. 이분은 그거를 대양으로 불러요. 이분은 서해를 지키는 걸 대양해군이라고 부르고, 서해 한가운데쯤 돼도 그걸 원해, 먼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대양해군이라는 그 단어를 멋있으니까 포기는 안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지정학적 전략적 개념이란 그 단어를 믹스하니까 이상한 게 이제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적으로 상정하고 연안 방어에 주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에 참수리급과 같은 고속정 전력 구축에 열중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 군 역시 대양해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시작된 것이 바로 차기 호위함 FFX 건함 계획이었습니다. 대양해군을 표명한 한국해군이 본격적으로 연안 방어에서 벗어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건 한국과 인접한 서해를 장악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선 목에 가시가 걸리는 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이제 개념이 이렇게 그 문재인 일당이 워낙에 대양해군 근사한 단어를 막 써놔갖고 그거를 따라가다 보는데, 이쪽에서는 서해를 둘러싸고 중국이랑 맞겨뤄야 되고, 그러면 서해를 둘러싸고 중국이랑 맞겨루는 게 대양해군이다. 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대양해군의 개념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대양이라는 건, 원양이라는 건 영어로 용어가 있어요. 블루워터라 그럽니다. 블루워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를 가진 깊은 바다, 먼 바다, 그걸 대양이라 그래요. 바다의 개념에서 보면요,
우리 서해나 한반도 인근 남중국해는 전부 내해에 해당합니다. 거의 내해예요.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수심도 얕고. 어느 정도 얕냐? 남중국해와 우리 서해 남해는 조금 덩치가 센 잠수함은 작전이 어려울 정도예요. 보통 잠수함이 최소 그러니까 600피트 보거든요. 좀 덩치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200m, 180m, 200m. 근데 서해 남해 남중국해에 그 200m 넘는 데가 흔하질 않죠. 서해 남해는 없고. 그러니까 이걸 천해예요. 200m가 안 되면 천해라 그래요. 리토럴시. 그러니까 이게 대양이 아니거든요. 블루워터가 아니거든. 근데 서해에서 맡겨오는 걸 대양해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워낙에 세게 문재인 일당이 막 언어 혼란을 시키고 멋있게 보이니까 대양 하니까 그 혼란되는데 우리는요, 천해에서 중국과 겨루는 거 플러스 동해에서 동해는 천해가 아니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용어를 바로 확립해야 군사지정학적 전략을 제대로 얘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양해군, 블루워터 네이비, 항모전단,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스트라이크 포스. 이거는 전부 괌 일대나 남태평양 같은 규모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이런 규모라고요. 그게 규모가. 이런 데서는요, 우리 인구는 그런 게 뛸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런 대양해군이나 항모전단은 우리하고는 당분간 관계가 없죠. 우리 인구도 지금 자꾸 축소해가고 병력 자원도 줄어들고 써야 될 돈은 한정돼 있는데 뭐 KAMD도 해야 되고 미사일 디펜스도 해야 되고 KF-21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할 일은 까마득히 많고 어디다 돈을 쓰는 게 제일 적절하냐 이런 게임이잖아요. 우리의 주 전장은 서해, 남해, 동해, 특히 서해, 남해고요. 제주도 아래까지란 말이에요. 동중국해 인접까지라고요. 주 전장이. 제가 보여주는 저 거리들을 보면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중국의 숨통에 딱 날카로운 비수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항모전단 저 지역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항모전단은 일본 열도 바깥쪽, 필리핀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의 동쪽, 필리핀의 동쪽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대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문재인 일당이 그리고 그것을 그 총대를 맸던 해군의 이상한 사람들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역적질이에요. 국민들을 뭐 근사한 단어로 혼을 확 빼는 거고 강구영이라는 자가 카이 사장에 앉아서 그거를 다시 물려받아서 아니 무슨 강성노조나 그쪽에 무슨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직원들 중에 문재인 지지자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싶은가? 강 사장님 먼저 민주당에 입당부터 하세요. 입당부터 하세요. 그리고 일단 문 대통령님 그 사저에 주말마다 가서 인사 좀 드리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 KF-21N 뭐 보잉 뭐 사람 혼 빼는 얘기. 근데 그 길로 가면 죽는 얘기만 하잖아. 보잉과 같은 회사 만들고 에어버스 같은 회사 만들고. 참 제가 그 사람. 예. 그래서 연안대양 이분법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를 들어 서해 한가운데가 연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천해라 그래서 연안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나라는요. 리터럴시면 연안이에요. 코스탈 에어리어가 돼요. 리터럴. 그러니까 천해면은 얕은 바다면 연안이 되는데 여기 이 한반도 일대에서부터 남중국해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천해거든요. 리토럴스인데 연안이 아니에요. 해안 근처는 아니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이 규모로 천해가 발달해 있는 데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서부터 한반도에서부터 저 아래 말라카 해역까지 동아시아가 세계에서 천혜가 엄청 발달해 있는 이런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얕은 바다가 이렇게 크게 발달해 있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딱 하나. 그게 어디냐면 북극해. 러시아 사이드로. 거기도 알래스카랑 그 캄차카 반도 그 연결되는데 옛날에 그래서 빙하 때는 거기가 베링기아라 그래서 그때 한 130m 해수면이 낮으니까 지금 유럽 사이즈만한 땅덩어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맘모스의 천국이었죠. 춥지만 건조하면서 그 1년에 몇 달은 땅속 깊이까지 완전히 해동이 되니까 굉장히 영양가 높은 풀들이 많이 자라나서 그 고급진 대형 초식동물들이 그걸 먹고서 살이 찌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땅이었고 또 그런 대형 초식동물들을 사냥해서 먹는 아주 용맹한 그 맘모스 헌터들이 뭐 한 2만 5천 년, 3만 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스페인 피레네 산맥에서부터 베링기아 해역까지 쫙 깔리죠. 그런 개활지에서 투창 던지고 창 던지고 이래가지고 사냥하는 게 현생 인류가 가장 잘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거든. 개활 초지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천혜가 이렇게 크게 발달한 데가 북극해 일부 빼고 나면은 이 한반도 일대에서부터 말레카 해역까지 가는 저기예요. 그럼 여기는 연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안 해안선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대양도 아니에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중국과 힘을 맞겨뤄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해 챙기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